김지은은 18살 생일날 집에서 쫓겨났다. 부모님은 그녀의 방에서 발견한 민지와의 편지와 사진을 보며 이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 없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거리로 나섰고 그날 이후 부모님의 전화는 영원히 끊겼다. 서울의 추운 겨울 거리에서 지은은 혼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 비밀이 부모님에게 발각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고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매일 밤, 왜 나일까? 왜 이런 사랑이 죄가 될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가족의 배신과 친구들의 속삭임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은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 그녀는 생계를 위해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면 작은 원룸에서 민지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지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지은아, 나도 무서워. 우리 부모님 알면 어떻게 해? 민지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혼자서 울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사회의 압력 앞에서 약해졌다. 어느 날 지은은 카페에서 손님과 마주쳤다. 그 손님은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지은의 얼굴을 보며 너 김 회장의 손녀 아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김 회장은 대기업 그룹의 창업자로 부모님과 절연한 지 오래였다. 지은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배제되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내 눈빛이 꼭 닮았어. 조심해, 큰일 날지도 몰라라고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지은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러 지은은 22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작은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겼다. 사내에서 누군가 게이들은 이상해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끝났다. 민지는 부모님의 압력으로 이성애자 남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배신이야, 민지야. 우리 사랑은 뭐였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를 탓할 수 없었다. 사회가 그들을 갈라놓은 거였다. 지은의 삶은 고독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하려 했지만 온라인에서도 익명으로만 활동했다. 실제 만남은 두려웠다. 만약 회사 사람들이 알면 직장 잃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그러던 중 지은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지은아, 내 부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대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모르겠어. 나랑 상관없어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부모님의 배신이 아직도 아팠다. 어느 저녁, 지은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지은 씨. 변호사입니다. 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연락드렸어요. 지은은 놀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장례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변호사는 회장님께서 지은 씨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명하셨어요. 그룹의 지분 대부분이 당신 거예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버렸지만 할아버지는 그녀를 선택한 거였다. 왜 나예요? 부모님은 변호사는 회장님께서 가족의 배신을 아시고 지은 씨를 믿으셨어요.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갑작스러운 부의 유혹과 과거의 상처가 뒤엉켰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모님의 연락이 왔다. 지은아, 오해였어.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대답했다. 오해. 나를 버린 게 오해야. 부모님은 사과를 빙자한 압력을 가했다.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살면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의 선택은 사랑이었을 뿐인데 왜 정상과 비정상이 나뉘는 걸까? 이 순간 지은은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상속을 받는 대신 가족의 압력을 견뎌야 했다.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다. 그룹의 가치가 수억 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망설였다. 이 돈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따라올 거야. 지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나 상속받았어.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민지는 놀라워하며 축하해. 하지만 조심해. 지은은 민지의 목소리에 옛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약혼했다. 지은은 민지, 나랑 다시 시작할래? 라고 물었지만 민지는 침묵했다. 상속 소식이 퍼지자 지은의 삶은 급변했다. 회사 동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김그룹 후계자? 와, 대박. 하지만 속으로는 수근거렸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던데? 가족이 버린 이유가 그거래. 지은은 그런 소문을 듣고 사무실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퇴사를 고민했다. 이제 돈이 있으니 일할 필요 없어. 하지만 나 혼자서 이 제국을 어떻게 관리해? 지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은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사회가 용납 안 해. 아버지는 상속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결혼해. 그럼 우리 가족 다시 돼. 지은은 웃었다. 정상. 사랑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뉘나요? 부모님의 말은 그녀의 상처를 후볐다. 지은은 나가세요. 이제 제3이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론에 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흘렸다. 지은은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이게 가족인가? 나를 파괴하려 해? 지은은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자세히 읽었다. 할아버지는 편지에서 지은아, 내 부모가 너를 버린 걸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강하다는 걸 믿어. 이 제국을 내 방식으로 이끌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성 정체성을 알았을까? 유언장에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룹의 이사진은 그녀를 반대했다. 젊은 여자가, 게다가 그런 소문이 있는 사람이 회장을, 지은은 이사회에서 대면했다. 제 능력을 증명할게요. 하지만 제 사생활은 존중해주세요. 민지는 지은을 만나러 왔다. 지은아, 내 소식 들었어. 위험해 보이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지의 손에는 약혼 반지가 빛났다. 지은은 민지, 왜 그 사람과 결혼해? 내 마음은 나였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회가 그래? 나도 가족 압력 때문에. 지은은 그럼 나처럼 싸워. 상속받았으니 이제 자유야. 하지만 민지는 나 혼자 못해. 미안.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민지의 선택은 그녀의 상처를 키웠다. 사랑이 이렇게 약할 줄이야? 지은은 그룹의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새워 자료를 공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삼촌이 지은아, 상속 포기해. 내가 관리할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돼요. 할아버지가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삼촌은 내 생활 방식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떨어져. 지은은 분노했다. 제 사랑이 회사와 무슨 상관? 이 대화는 지은의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포기 안 해요. 증명할게요 라고 선언했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온라인에서 지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루머가 퍼졌다. 김그룹 후계자가 레즈비언. 주가 떨어질 듯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상담사를 찾았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 사랑이 죄인가? 상담사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지은은 LGBT 단체에 연락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처럼 싸우는 사람이 필요해.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해? 지은은 민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민지의 집 근처. 민지, 약혼 취소해. 나랑 함께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못해. 부모님 기대가 커. 지은은 그 기대가 내 행복보다 중요해. 민지는 모르겠어.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하지만 민지의 약혼자가 나타났다. 너 뭐야? 민지 멀리해. 지은은 대면했다. 민지의 진심을 알아. 약혼자는 그런 더러운 관계 끊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회의 편견이 직접적으로 다가왔다. 지은은 그룹의 첫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녀는 LGBT 친화적 캠페인을 제안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로. 하지만 이사진은 반대했다. 논란될 거야. 지은은 그 논란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이 결정은 그녀의 용기를 시험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언론이 달라붙었다. 김그룹, 성소수자 지지. 과연 지은은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지은의 위치가 공고해졌다. 주가가 올랐고 젊은 소비자들이 지지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무효. 지은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 지은은 법정에서 부모님을 마주쳤다. 왜 이러세요? 나를 버린 분들이 왜 이제 와서?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지은은 잘못된 길.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요? 재판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키웠다. 그녀는 가족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싸워야 할까? 라고 고민했다. 민지는 약혼을 취소했다. 지은아, 내가 오라.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이 반대했다. 그런 관계 인정 못해.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이 선택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지은의 회사에서 후계자가 동성 연인과 산다. 라는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대응했지만 압력이 컸다. 재판에서 지은은 승소했다. 판사는 유언장 유효. 가족의 주장 증거 부족. 부모님은 패배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은아, 제발 돌아와. 내가 아프게 해라고 울었다. 지은은 흔들렸다. 내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 거야. 그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강하게 살아. 지은은 결심했다. 용서하지만 내 길 갈게.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LGBT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변태들이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무시해. 변화는 천천히 와. 하지만 민지는 두려워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사업 망치면.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이 사랑은 그녀들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룹 내에서 반란 조짐이 보였다. 일부 임원이 후계자 교체를 주장했다. 지은은 대응했다. 제 리더십을 증명할게요. 그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프로젝트. 성공하자 반대 목소리가 줄었다. 하지만 삼촌이 배후에서 움직였다. 지은을 끌어내리자 지은은 이를 알았다. 가족의 배신이 또 그녀는 대면했다. 삼촌, 왜요? 삼촌은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혀. 지은은 집안. 나를 버린 집안. 이 대화는 지은의 결의를 강화했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전 약혼자가 언론에 민지가 레즈비언이었다고 폭로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내 삶이 망했어.
지은은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이 스캔들은 그룹에 타격을 줬다. 주가가 떨어졌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 사랑은 제 선택이에요. 회사와 무관해요. 이 발언은 지지와 비난을 동시에 불렀다. 지은은 상담에서 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아?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사회가 변해야 해요. 당신이 그 변화의 일부예요. 지은은 LGBT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기부를 하고 캠페인을 후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계속됐다. 아버지가 상속 포기 안 하면 내 비밀 더 퍼뜨릴게 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짐이 공개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순간 지은의 성장이 보였다. 민지와 지은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자유를 느꼈다. 여기선 우리 사랑이 정상 같아 하지만 돌아오자 현실이 기다렸다. 민지의 부모가 찾아왔다. 민지, 집으로 와. 그 여자 버려. 민지는 못해요. 제 행복이에요. 부모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시간이 해결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 대치로 민지는 상처받았다. 내 선택이 부모님을 아프게 해. 스캔들이 가라앉자 지은의 사업은 회복됐다. 그녀는 그룹을 혁신했다. 다양성 있는 회사로 젊은 직원들이 지지했다. 하지만 내부 배신자가 나타났다. 삼촌의 측근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지은은 왜? 가족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 삼촌의 지시였다. 지은은 대면했다. 삼촌, 이게 끝인가요? 삼촌은 내가 사라져야 해. 지은은 포기 안 해요. 법적으로 대응할게요. 이 갈등은 지은의 강인함을 시험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함께라면 이겨.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은 내 탓이야. 민지를 돌보았다. 미안해. 내가 희생됐어. 민지는 아니야. 내 선택이야. 이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그런 관계 지속되면 안 돼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왜? 행복한데. 지은은 부모님을 만났다. 화해할래요. 하지만 제3 존중해주세요. 어머니는 노력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불가능해. 이 만남은 지은의 희망을 꺾었다. 가족은 영원히 변하지 않나. 그녀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할아버지, 제 선택 옳아요. 묘비 앞에서 지은은 울었다. 사업이 성공하자 지은은 사회활동을 늘렸다. LGBT 권익 세미나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편견을 깨자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변태 퇴출. 지은은 이런 목소리가 사라지길 바래요. 이 경험은 그녀의 사명을 강화했다. 민지의 부모가 화해를 제안했다. 민지, 돌아와. 그 여자 포기하면 민지는 못해요. 부모는 내가 불행할 거야. 지은은 행복해요. 믿어주세요. 이 대화는 민지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부모의 상처는 컸다. 민지는 내 사랑 때문에 가족 잃었어.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공격했다. 김그룹 후계자 스캔들 활용이 지은은 대응 전략을 세웠다.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녀는 인터뷰에서 제 삶은 제 거예요. 사업은 별개의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지지자가 늘었다. 지은과 민지는 미래를 논의했다. 결혼할까?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를 고려했다. 우리 방식으로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지은은 싸우자 민지는 함께라면 이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의 마지막 시도가 왔다. 부모님이 언론에 딸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은은 구해. 나 행복한데 그녀는 공개 서한을 썼다. 제 사랑 존중해주세요. 이 서한은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다. 모든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은 그룹의 CEO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시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삼촌이 최후의 반격을 했다. 지은의 비자금 증거를 제출. 지은은 거짓말, 조사 결과 삼촌의 조작이었다. 지은은 가족의 배신 끝내어 삼촌은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은의 승리였다. 민지와 지은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 사랑 증명 돌아와서도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운동을 계속했다.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길. 부모님은 결국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은 늦었지만 감사해요 화해의 싹이 텄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완전히 용서 못해 지은은 괜찮아요. 제 삶 살아요.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 행복하니 부모의 물음에 민지는 내 이 변화는 작은 승리였다. 지은은 사회가 변하고 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의 대가는 컸지만 가치 있었어.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